현재 시간은 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답보 상태를 이번 주 내내 보여주고 있죠. 하락하면 그 하락분을 만회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내 미끄러지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고 뭔가 이제는 알고 있는 악재 안에서 감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오늘 어떤 종목들이 시장 안에서 눈에 띄었을까요? 네 가지 종목 통해서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의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조금 답답하지 않나요? 뭔가 좀 자극적인 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네. 우리가 다 아는 주도주들의 경우에도 그 안에서 하나씩 이탈자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었던 종목들 중에서도 나름 수급이 좀 양호한 편이었었는데요. 또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하나둘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가셔야 될지 약간은 좀 혼선이 이어지는 좀 한 주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쏠림이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한 주를 좀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를 좀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는 어쨌든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쨌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순환매가 좀 빨리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코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가져가는 연습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다 잡고 그 안에서의 투자 포인트들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종목이 그 안에서 눈에 띄었어요. 시장의 인사이트 알아볼까요? 시프트업, 그리고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감성코퍼레이션 등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시프트업을 저희가 어제 투자타임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요, 중국의 앱스토어에서 뭐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사전 예약자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의 시프트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중국 매출 순위가 공개되면서 주가가 크게 밀리고 있어요. 15위, 16위라고 하는데 이게 낮은 건가요? 아니면 세론성 매도 물량인 건가요? 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자극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1,000만 명이나 예약자를 이제 그 유치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인기 순위 같은 경우에 무료였죠. 무료 게임 인기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탭탭이랑 빌리빌리 그다음에 이제 그 애플 앱스토어 중국 콘텐츠죠. 네, 그쪽 관련되어 가지고는 어쨌든 항상 다 모든 중국 게임 마켓의 인기 순위 1위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도 중국 시장에 걸맞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출 순위 같은 경우도 15위, 16위가 아니라 애초에 뭐 1위, 아까 적어도 이제 3위 안에는 들어야지 그래도 좀 지속성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염려 섞인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투매성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윗꼬리가 달렸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끝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매출 순위를 한번 열어봤더니 너무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투매성 물량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어쨌든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42,300원을 최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5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단기간 안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기대감을 가지고 선취매했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오늘의 특징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승리의 여신 니케 좀 기대한 것과 다르게 오늘 주가의 하락이 좀 급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게임주를 찾아보니까 사실 게임주의 가장 큰 장점은 관세 무풍지대라는 것도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이렇게 중국 내에서의 매출이 찍히며 시장이 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긴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많이 최근에 들었던 건 뭐 크래프톤, 펄어비스, 넷마블 정도? 딱히 모든 게임주들이 다 잘 가진 않았거든요. 그럼 현재 게임주의 매력은 좀 없는 건지 그 안에서 이 시프트업은 이제 뉴스까지 다 나왔겠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게임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들고만 있다고 해서 다 같이 이제 낙수 효과를 입는 그런 지금 현재 시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게임주를 만약에 공략하실 거라면요. 철저하게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이벤트를 한 가지를 정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투매 물량이 더 나온다라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접근해봐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6월 11일 같은 경우에는요, 스텔라 블레이드의 PC 버전이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기대감이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매매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높아질 이제 뉴스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세븐나이츠 리버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이제 출시를 했는데 네. 현재 시장의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 신작을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주가가 당연히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기대작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매출 한 10억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이제 분석하시는 증권가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일정 체크를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들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붉은 사막이 연말 출시를 앞두고 있죠. 근데 특히나 이제 그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게임쇼를 앞두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오르는 모습들을 패턴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6월 같은 경우에는 서머 게임 페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에는 게임스컴이라는 게임쇼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일자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주가 지금 현재 수준들을 한번 보신 다음에 이제 모아 나가시는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게임 시장 안에서 이 산업 네. 내에서 메타버스 이야기는 다 사라진 거예요. 저 그렇죠. 메타버스라던가 뭐 최근에 코인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콘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는 게임주에 완전 판도를 바꿀 걸로 VR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 재료가 다 사라진 것 같아서요. 네, 앵커님 혹시 VR 그 애플 거 한번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저처럼 게임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네. 예를 들어서 일단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주변에 사신 분들이 있어서 써보면요.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뭐 4K를 지원한다, 뭐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더 고사양을 지원한다고 해도요. 예, 눈으로 그냥 큰 화면 보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최근에 이제 뛰어든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페이스북이 왜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미 투자자들 이제 이목 안에서는 메타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게임주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굉장히 좀 차가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게임주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굳이 뭐 관종에 추가한다거나 또는 내 예수금을 투입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왜 승리 여신 니케로에도 불구하고 시프트업이 급락하나 궁금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고민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두 번째 포인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겨울 수는 있지만 그만큼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에너지로 쏠려 있고요. 오늘은 그 안에서 부익부, 빈익빈 굉장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10일 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 그쵸. 오늘 갑자기 그 미국발 원전 르네상스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다시 가더라고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을 시장이 몰랐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야기는 한번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대적으로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맞아요. 퍼지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어쨌든 원전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 그 다음에 워낙 또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제 수급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그 무풍지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섭게 좀 수급이 차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저 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로이터에서 밝히기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수요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필요한 전력원과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는 것은 맨하튼 프로젝트 2라고 명명할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션한 붐이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AI와 관련되어 가지고 워낙 이제 많은 전력이 소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기반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이 산업이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투자를 서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느 나라든 또는 어느 정권이든요. 새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1년 차 때 에너지 아젠다에 대해서는 무조건 발표를 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특히나 1년 차는요. 가장 이제 입김도 강하고 그다음에 정책 추진력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가장
워낙 그 키워드가 잘 먹힌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원자력, 그다음에 SMR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항상 좀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8% 가까운 상승, 이 부진한 시장 안에서도 나홀로 우뚝 서고 있고 오늘 원전주들이 좀 대체적으로 좋은데 과거를 생각해 보자면요. 원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투자 의견 주신 분들이 항상 매번 말하는 게 원전 지금 시작하면 이거 짓는데 몇 년이 걸린다. 그리고 그로 인해 돈 버는데 몇 년이 걸린다. 근데 그때 정권 바뀔 수 있으니까 네. 나는 원전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런 분들이 안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요. 저도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0년 이후로는 네. 원전을 한 번도 좋게 말씀드렸던 적이 없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맞아요. 마음속에 좀 나쁜 마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나온다라면 25,000원에는 좀 받아보고 싶다. 그리고 받아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마침 그 다음날 투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25,000원대를 그래도 터치를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네, 그 뒤로 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같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항상 좀 긍정적으로 한번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온다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뭐 꼭 매수하진 않더라도 일단 관종에는 좀 담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것들을 보고 그다음에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이 왕왕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가려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원자력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 키워드는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의 대표적인 이제 주자로 뽑혔었는데 지금 스웨덴, 벨기에, 뭐 폴란드 여러 국가들이 일단 나서서 지금 원전을 추가적으로 이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죠. 특히나 그 EU 안에서는 어쨌든 탑2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탈원전을 가장 먼저 주창을 했기 때문에 모양새가 좀 빠지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그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프랑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자 이제 독일도 굳이 막지는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가 알고 투자한다라면은 당분간 기관계 창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노리고 이제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파워 게임에서도 당분간은 이제 원자력 쪽으로 글로벌리한 자금들은 몰릴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마침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하는 사업이 없죠.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려서 투자만 하신다라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원전에 대한 투자 의견이 180도 확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원전주를 사보고 싶어서 리포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 이 리포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비욘드 팀 코리아 돌아오는 원전 바뀌는 주도주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저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서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과거에 원전이 활개쳤을 때 그 당시의 사이클의 팀코라의 중심의 단순한 수주 확대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한전, 한수원이 전면에서 구조를 짜는 국가 패키지 모델이었는데요. 지금은 민간 주체들이 글로벌 기술사들과 직접 협업을 통해 전반적으로 나서는 구조다. 그로 인해 뭐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BHI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네. 이렇게 보면 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랑 현대건설을 담는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팀코리아에 껴서 그렇게까지 이익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민간 기업들끼리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뭔가 수주전이 벌어졌을 때는 확연히 이제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쨌든 특히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현대건설의 특징이라면은 미국 시장에서 원전 해체 시장에도 유일하게 진출했던 이력이 있는 국내 이제 건설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짓는 것도 지을 수 있는데 해체까지 하는 그런 이제 건설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일단 우리나라 내수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저성장에 이제 접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금리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가 워낙 이제 그 신규 착공 건수가 없었죠. 건설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근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 2026년, 2027년도에는 그래도 좀 신규 착공이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대선 주자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요. 일단은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확정적 재정 지출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낙수 효과를 부동산 시장이 전적으로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현대건설을 매수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 안에서도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주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155억, 그 다음에 기관계 창구에서는 40억 원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1개월 누적으로 했을 때는 외인계 창구에서는 4,348억 원, 그다음에 기관계 창구에서는 595억 원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세가 급격하게 깨지기는 참 힘든 어떻게 보면 그런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냐 현대건설이냐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투탑을 한번 꼽아볼게요. 지금 뭐 네. 건설에서 현대건설은 건설주로 잘 안 보시잖아요. 그쵸, 방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원전주로 보고 있는데 둘 중에 가격까지 다 따져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 매력적인 거 뭔가요? 네, 일단은 저는 그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에 대장이 더 갑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종목을 단순히 비교한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력적이겠으나 과연 가격대가 지금 오늘 현재 시점이 매력적이냐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예를 들어 저처럼 25,000원을 적정 가격으로 생각하고 이제 바라봤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은 단기적인 이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매도를 하고 싶어 하겠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단기간 네. 안에. 그렇기 때문에 좀 관망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5만 원 갈까요? 네,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뉴스들이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요, 나보다 훨씬 내일을 좋게 보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적극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움받았던 두산 에너빌리티였는데 네. 지금 많은 이들이 계좌 안에서 효자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5만 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하나솔루션 쪽은 오늘 참혹합니다. 두 자릿수의 급락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 IR에 있어서 수정안이 나왔잖아요. 네. 기존 안과 무엇이 달랐는지 왜 유독 하나솔루션이 피해주로 꼽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개정안이 나온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력 생산 세액 공제에 대해서만 좀 일단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요, 2023년도까지 그 단계적으로 축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2029년부터는 1년 단위로 줄어서 2032년이 되면은 공제를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이제 그 개정되어서 발표가 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FOEC 관련 국가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그 적성 국가라고 하죠, 흔히. 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명시가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밸류체인 안에 이런 관련된 국가에서 원자재를 도입한다던가 이런 회사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종목이 오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주가가 좀 이틀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솔루션의 주가를 보면요. 어제 오늘 장대 음봉이 기록이 됐잖아요. 네. 이게 과하게 오른 그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소화해내고 있는 진통의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추세가 완벽하게 이탈되는 반전되는 트리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둘 중에 어느 쪽의 입장이세요? 저는 일단은 에너지 아젠다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현재 핑퐁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어쨌든지 이쪽에서 빠져서 지금 원자력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요. 지난 5월 19일까지만 하더라도 475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29,600원까지 주가가 빠졌는데요. 최고점과 최저점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은 자그마치 마이너스 30%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공포의 구간에 매수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만약에 뭐 월화수 중에 투매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어느 정도 61선 부근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면은 적극적으로 포트에 어느 정도 좀 담아 두시고요. 당연히 원자력 관련주도 이렇게 오늘은 뜨거울지 모르겠지만 네. 분명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럴 때는 당연히
다시 한번 친환경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를 노려서 반등할 때 당연히 웃으면서 매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세액공제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피해를 받으며 주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 정권 초기에는 분명히 에너지 아젠다가 계속 쏟아질 것이다.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를 완벽하게 재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화솔루션 알아봤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감성코퍼레이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K엔터, 화장품, 라면에 이어서 이번엔 의류까지 건져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스노우피크와 관련되어 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 퍼질 때 그 아웃도어계 에르메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가 좋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렸었고 특히나 이제 워낙 브랜드 이미지가 견고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 그다음에 뭐 대만 시장 등에서도 어느 정도는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 관련되어 가지고 추가적인 뉴스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그동안 좀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최근에 그래도 한 3개월 이내에는 주가가 서서히 우상향하면서 이제 조금씩은 올라오는 추세였는데 오늘같이 뉴스를 동반하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노우피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입니다. 네, 스노우피크 차이나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어제 안 그래도 사측에서 IR을 했었었죠. 그래서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린다면은 스노우피크 차이나 설립 시에는요. 중국인 주주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래 그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은 당연히 중국인이 포함된 법인을 합작으로 설립을 해야 됐었죠. 이 예외를 받았던 회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는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똑같이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국인 이 주주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 지금 어페럴 라이센스가 중복으로 발급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지분이 완전히 이제 매각이 되면서 정리가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중국 파트너사가 아마 8월 쯤에는 공개될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백화점 내 최상위 입지에서 영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라고 사측에서는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쨌든 이런 유통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게 미수금과 재고죠. 근데 선결제로 중국 쪽에서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롭다는 게 사측에서 밝힌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웃도어 하면 노스페이스 생각난다고 했는데 노스페이스는 네. 그 중고등학생들의 에르메스였다며. 그쵸, 네. 네. 성인들의 경우에는 저는 아크텍스 많이 들었거든요. 아크텍스, 네, 네. 거기에다가 스노우피크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감성코퍼레이션의 핵심은 중국의 아웃도어 시장을 잡고 있냐 네, 이거라고 그쵸. 말씀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패션 쪽에서도 뭔가 매기가 더 집중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 매력 있는 회사입니까 그러면? 네, 저는 충분히 매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아크텍스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바람막이가 있는데 네, 비싸요.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원래 의류 같은 것들은 여전히 주변에서 그래도 좀 좋아해 주느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고등학생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이미지들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그 스노피크와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한국 시장에서 또 어느 정도 먹혔다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 또 업을 시켜주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좀 주가에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 일어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밝히고 있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사측에서 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저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3년 동안은 당기 순이익의 50%를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제 내놓겠다라고 사측에서는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0억 원에 대한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밝혔죠. 근데 이게 매입에서 끝나지 않고 소각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좀 시장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면은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과는 그러니까 같은 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들과는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전체 4개 시장 포인트 안에서 오늘 이정민 이사님의 마음을 울린 종목은 무엇일까요? 보시죠. 한화솔루션 정말 의외의 카드를 고르셨네요. 네, 지난주에는요, 당연히 원전주를 제가 뽑았었기 네.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낙주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낙주 했습니다. 매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요, 당연히
더 조금 빠지는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저는 27,000원부터는 25,000원까지 모아가는 구간으로 좀 밴드를 설정을 해서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한 달 뒤 또는 뭐 2달 뒤에는 훨씬 지금보다는 좋은 수익률로 매도를 하면서 좀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항상 남들과는 반대로 생각해야지만 국장에서는 살아남고 예수금도 키울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탑픽 종목은요. 낙수매매로 저희 하나솔루션 전해드렸습니다.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